블로그 퍼널로 구매율 20% 만들기 2강입니다. 자, 앞서 1강과 더불어 짧게 퍼널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퍼널이라고 하면 측정 가능한 구간을 최적화 구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블로그로 적용시켜서 유입 대비 전환율을 높이는 세팅을 해볼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꼭 들으시면 됩니다. 노출은 됐는데 전환이 안 나와요. 또는 네이버 매체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퍼널이라고 하면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무지한 사람 60%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문제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제 인지를 한 사람이 20%예요. 문제를 인지한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보 탐색을 거치게 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든 네이버를 찾아보든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해결책을 담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3%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 매체는 정보 탐색 구간이죠. 검색 포털은 네이버 매체를 활용을 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17%와 3%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네이버 사용자들 17%중 노출된 글들을 읽어보고 설득이 되고 신뢰가 가는 곳에 구매를 하겠죠. 근데 고관여의 경우에는 단순 노출만으로 팔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출된 글에서 클릭을 받아서 인지를 시킨 다음 소개글로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고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결 사례를 보여주고 마지막 구매까지 하게 만드는 이 퍼널을 블로그 내에서 세팅하는 거예요. 퍼널을 넓은 관점에서 보면 랜딩 페이지 제작부터 해서 카피라이팅, 광고 세팅, 디자인, DB 확보 등 종합 예술같이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보 탐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입 대비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블로그 내에서 퍼널을 세팅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매체 퍼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는 고려해서 구매 단계까지 더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브릿지 페이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갈 거니까 꼭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지 단계에서는 검색량이 있는 그 검색 키워드를 잡아서 많은 유입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키위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그래도 검색량이 100 이상이 되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검색량이 아예 없는 키워드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하지도 않는 그 키워드를 잡아버리면 좋은 글을 써봤자 판매 자체가 발생하지가 않겠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00% 정보성으로만 적으셔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경우 플레이스를 삽입하거나 문의하기 아니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단에 두고 있는데요. 퍼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인지와 흥미, 고려 단계에서는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구매해라 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쌓이겠죠. 근데 이건 퍼널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플레이스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개글인데요. 소개글은 이 예시처럼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성, 가치, 손님에 대한 생각, 미래 지향 이런 부분을 소개글로 담아주는 겁니다. 더불어서 대표의 프로필을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근데 여기서 소개글을 어떻게 쓰는지는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배제를 하고요. 꿀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검색창에 큰 따옴표 해서 대표 철학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객 사례글입니다. 자, 사례는 비포에서부터 애프터까지 발생한 그 과정을 모두 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대표님한테 방문하게 됐는지, 비포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고객은 그때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애프터가 되기까지 대표님만의 그 상품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중요한 브릿지 페이지입니다. 자, 브릿지 페이지랑 상세 페이지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브릿지랑 상세 페이지랑 랜딩 페이지 이 세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다 다른 역할로서 다른 개념입니다.
자, 브릿지 페이지는 고객을 최적화된 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뜻하고요. 자, 최적화된 페이지라고 하면 이게 상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페이지는 광고나 랜딩 페이지에서 최종 목적지로 넘어가기 전에 방문자를 한 번 더 거쳐가게 하는 어떤 중간 역할, 이 중간 페이지다.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하는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럼 이 브릿지 페이지를 왜 쓰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광고를 클릭했다고 바로 상세 페이지로 가면 사용자로부터 부담을 느껴서 고객이 이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설득이 되는 그 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만 남아서 전환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광고 품질 점수도 올라가서 광고비도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브릿지 페이지 사용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결국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 전환율이 너무 저조하다면 중간에 이 브릿지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환율을 높이도록 세팅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자, 만약 광고를 돌렸다면 광고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짧고 강한 메시지로 이 브릿지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문제 제기와 해결책 제시로 고객의 공감대를 높이고 기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CTA로서 하나의 링크 버튼만 존재해야 하고요. 자, 가장 효과적인 건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영상 브릿지가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브릿지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까지 가는 이 고객 여정을 어떻게 퍼널로 세팅하냐. 자, 브릿지 페이지는 하나의 행동 유도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바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DB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보된 이 개인 정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받았겠죠. 그 다음 CRM 메시지를 보내서 고객이 구매 욕구를 높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전달하면 보다 높은 전환율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5가지 이 효과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즉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후속 마케팅으로 설득이 가능합니다. 왜? 우린 여기서 DB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개인화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후속 마케팅으로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DB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전환율이 상승한다. 네 번째, 고객의 구매 심리, 마케팅 퍼널을 기반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전환율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광고비 추가 지출 없이 이제 리타게팅이 가능하죠. 우리는 DB를 수집했으니까.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트래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요. 노출을 시키지 못하면 트래픽 자체가 없어요. 물론 다른 플랫폼, 인스타나 스레드 같은 곳에서 외부 유입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네이버에서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들 기반으로 유입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서브 키워드를 잡더라도 상위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흥미, 고려, 이 구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환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굳이 노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용과 전환용은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 키워드를 잡아서 많은 트래픽을 확보를 했으면 이제 이 포스팅에서 전환용 포스팅 백링크로 달아서 백링크 유입으로 트래픽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1강에서 상위 노출이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노출용과 전환용 따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전환용 이 포스팅에서는 노출 자체를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왜? 백링크 유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용에서 트래픽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퍼널이 망가지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블로그 퍼널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자, 다음 3강은 마지막 강의로서 이제 대행사, 실행사들이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출 로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 아니고요. 얼마나 노출이 쉬운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2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